스페셜 와이드 대담. 백병찬 박사의 한 국가의 흥망성쇠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자,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국정을 펼쳤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가난, 부정부패, 문맹, 범죄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실패한 국가들. 왜 이들은 실패하는 것일까요? 지금 한반도의 정치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두머리를 선출하는 일을 각자들의 인신공격으로 나를 세우고 있는가 하면 야당의 우두머리는 어떻게 해서든 징역을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정부 여당의 정치적 결단의 실질적 주체가 비상대책위원장인지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인지조차도 갈망하기 어려운 미궁의 현실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자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오늘의 와이드 대담엔 직접 국민주의 창시 저작권자인 백병찬 박사를 모시고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국민들의 빈곤과 번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아보고 한국 정치적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병찬 박사와의 대담은 조대영 대기자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이 예, 정권이 바뀐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한 10개월여 지났습니다. 예, 이제 두 단락에서 느낄 텐데 예, 하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낀 소회, 예, 또 하나는 정치인으로서의 느낀 소회. 예. 윤석열 정부가 어떻습니까? 성공리에 잘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가는 면도 있습니다. 예. 잘 가는 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세일 애교라고 하는 부분은 잘하는데 그동안 5년 동안 나라를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또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로 말한다면 광주 사태는 문제가 많은데 지금 지만원 박사가 구속된다 그럴 겁니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권도 구속을 안 시켰는데 왜 자유를 수십 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지만원 박사를 굳이 구속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조망을 해보면 예, 뭐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 잘하셨어요. 뭐 국방 안보적인 측면에서 잘하셨습니다. 긍정적인 건데 예,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그 부정했던 요소는 경제 문제와 관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태동하고 나서 예, 괄목할 만한 경제 정책이 안 보여요. 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어저께인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애교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우디에서 한 건에 400조씩 세일을 했어요. 아마 박근혜 정권이 지속됐다고 보면 저는 지금 경제가 거의 일본을 따라잡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예. 계획 경제라는 것을 표명하여 놓고 예. 케인스 이론을 이제 차용을 해온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케인스 이론은 이제 사실은 사회주의 정책에 거의 부합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게 좀 이제 시장 경제는 이제 도태를 시킨 거란 말이죠. 불편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예. 시장 경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 공정거래법을 예. 어떻게 고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엿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고쳤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의 수뇌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장관들. 글쎄, 저는 지금도요. 아직 윤석열 정권 내각이 그대로 있지 않나 그런 의아심을 좀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의 것들을 예.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예. 국민의힘에서 보견을 해주고 제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국민의힘 입장이 정부 여당을 다 하고 있나요? 저는
거의 뭐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 그 지도력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맹장지하 무약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문재인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격리하는 중에서 한 발짝만 나가도 어디 가느냐 전화가 와요. 공무원 많이 뽑아서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으로 국민 감독 체제를 써왔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요 지금. 왜 그러냐? 불기수거를 잘했나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게 감독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공무원들부터 대량 없애야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내각들을 저는 다 털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만한 박사가 무슨 구속입니까? 민주국가에서. 했으면 문재인 정권 때 했어야지. 그렇게 지금 내각이 저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했던 거가 예. 그래도 올곧은 민주정치를 하려니 예. 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한번 10개월령을 지내보면서 뭐 이것이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파시오 정권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옳습니다. 하면 지금 오히려 뭐 앞에 문재인 정권이나 예. 윤석열 정부나 예. 별반 뭐 다름 아니다. 다름 아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면도 있다.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전환돼야 됩니까? 완전히 이건 지금 개혁 혁신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썩은 재질을 다 없애야 됩니다. 집이 만약에 뭐 기둥이 썩고 만약에 석가래가 썩었으면 그것부터 갈아야 됩니다. 예, 과거에 잘못된 사람들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저는 100%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건이 그러면 이제 새롭게 출연되어질 예,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상대가 이제 결과물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양면으로 다 비칠 텐데 예, 지금의 이제 그 당 지도부를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예. 너무 또 윤석열에 집착을 하고 가요. 그것도 문제지만 네. 예, 어떻든 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욕하지만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 기생집에서 장관이 술 먹는 사진만 있어도요. 이승만 대통령 그냥 해임했고요.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라고 하지만요. 그 시대는 공무 비리에 대해서 투사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해임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깨끗했어요. 김영삼까지만 하더라도 김영삼도 IMF로 가져왔지만 장관들이 말썽이 있으면 그냥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쌍욕을 해대고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한민국의 도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놓은 공무원들이요. AI 인공지능하고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합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룰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식으로 전혀, 예. 났는데 예. 우리 집권의 사람들이 이걸 당원 70%, 예. 일반 국민 여론 30%를 적용해서 예. 당대표를 뽑았던 것을 예. 자, 당원 100%로 이제 갔단 말이죠. 예. 뭐 당원 100%도 간 것도 뭐 믿음직스러워서 못해서 그런지 예. 자, 이게 이제 윤심이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선포를 좀 해놓고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거기에 준하는 괄목할 만한 후보가 이제 나경원이로 대칭되어 나왔는데 예. 나경원이에 대한 불출마를 유도한다든지 예. 이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정치는 지금 우리나라는 쇼고 장난이기 때문에 너무 예측 불허니까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대답하기 좀 곤란합니다. 예. 아니 민주정당으로는 엿보지 않아서 옛날에 전두환 때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저는 민주주의는 이미 없어졌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당주주의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국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고 보면은 이때가 이제 국정의 폐해라는 게 예. 5년 단임 이 집정 구조 예.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바꿔야죠. 어떻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잘하겠습니까? 5년만 해먹는 동안에 그 관료들까지 전부 챙겨 먹거든요. 나라 돈이나 도둑질 해먹을 생각하지 저는 옛날처럼 4년 중임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거 이제 집정 제도 중에 예. 내각 책임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글쎄, 아닌가. 지금 내각제보다도 이따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는 기존의 정당 정치, 지금까지 해온 정치로는 네네. 이전 투구는 계속된다. 네네. 아, 매일 싸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으로는 우리가 전혀 싸우지 않는 네네. 예, 그런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공언을 해놓고 예, 실현되지 않는 것 중에 예,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을 것 중에 지방자치 문제거든요. 예, 지방자치 있을 필요가 없죠. 아 무용론. 예, 저는 그거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아, 예, 그 국민투표 열어보십시오. 네. 어? 우리가 흑룡강성에 한 5분의 1 되나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 주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고 공무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북한이 굶어 죽으면서도 감독 체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야 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여야 할 예, 100% 국민주의. 국민주의. 예. AI를 AI 시대가 왔습니다. 딱 기록을 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모든 건 제도로 안착이 된 후에 예. 이건 다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일단 그 아, 법적 근거는 여기도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헌법 72조에 의하여 예,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대통령이 법을 바꾸고 싶어도 이 국회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 72조에 예? 국회 상관없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다. 그럴 경우에 예, 국민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지방자치 국민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민들 지방자치 하지 말라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럽 같은 나라는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자전거 타고 다녀요. 일본도 자전거 타고 다녀요. 한국처럼 200가지 특권을 누리고 불체포니 뭐 이런 거 없어요. 미국도요 국회의원 잘못하면요 경찰이 바로 잡아가요. 한국은 무슨 이게 국회의원이 무슨 예? 조선시대의 임금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무보수 주는 거 있죠? 국민투표를 묻자 이겁니다. 그 국민투표 그럼 유럽처럼 주지 마.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심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이에요. 나는 월급 안 줘도 국회의원 할 사람이에요. 19대 국회는 나는 월급 갖다 가난한 사람 다 주겠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국회의원 월급 주자고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퀴어 축제. 요새 또 무슨 그 귀신 축제를 왜 합니까? 예? 우리 한국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형우 제공으로 아주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디 서양 이산 작것들이 들어가지고 예? 아버지하고 자식이 단달돼 있고 아버지들은 요새 우리 아버지 시대입니까? 아버지들은 불쌍한 시대입니다. 여성 상의도 좋지만요 남자들 순한 시대예요. 내가 전철 타면 어떻게 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탑니다. 주머니에 손 2개 딱 넣든지 하나 잡든지요. 이렇게 내리다가 어떤 여성에게 유방 쪽에 하나 닿으면요 그거 보고 또 찰칵 찍어가지고 성추행했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경찰 검사 이자들은 갖다가 그냥 처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아주 남자들 순환 시대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 요새 또 뭐죠 동성애. 아니 짐승도 않는 그 짓을 동성애를 한다고요? 지금 그 덴마크인가는요 개하고 결혼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대요. 이런 거 국민투표 해보세요. 자, 동성애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국민투표 해보시겠어요? 98%, 99%는 아니 사람도 않는 짐승도 않는 동성애 짓을 왜 하느냐? 다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법을 딱 만들어 버리면 뭐 국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 여야 이 두 놈들 놔두면 맨날 싸워요. 맨날 물고 늘어져.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예? 정치권에 우리가 이렇게 예? 사육당하는 겁니다. 사육. 그 짓을 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전혀 우리 민족이 싸우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그 AI 인공지능 투표에 대한 거를 뭐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법적 근거는
뭐 충분히 보장되고 치고. 네. 자, 그럼 그 하우투 내용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이냐, 요령. 요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종로로 국회의원 출마해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지금 선거위원회 할 사람들을 그렇게 황교안하고 이낙연 공부를 안 해놓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갖다 공부를 시켜요. 무슨 공부를 시키느냐. 책이 4권가 와요. 4권을 읽고서 써넣기가 없어요. 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 들어가서 넣어야 돼. 그럼 우리 같은 시대는요. 컴퓨터 잘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예? 대학교 석사학위 받은 애들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건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받은 사람만 해요. 이렇게 선관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 생각 안 해요. 이것은 선관위가 뽑았다.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것은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권도 어째서 검사 정권인데 이것을 파헤치잖아요. 저는 4.15 부정선거 때 정말 나는 저 종로구 선관위 불질르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부정한 게 많은데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진짜 불 쳐지르려고 그랬다니까요. 나한테 얼마나 불이익을 주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앞으로는 선관위부터 없애자. 선관위 어떻게 없애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동사무소 있죠. 동사무소에 투표소를 한 10개씩 만들어요.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그리고 거기서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AI로 하면 돼. AI가 뭐냐. 딱 내가 1번 투표소에 들어가서 엄지를 딱 누르니까 백병찬 시구에 딱 나와요. 여기 후보가 10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5번 후보가 내가 마음에 들어 5번을 찍으러 왔습니다. 이미 계속 갈 거 아닙니까? 5번을 그러면 백병찬 투표하십시오. 그러니까 5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표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5번 딱 누르니까 41표 되는 거 보고 착 찍고 나와요. 그걸 왜 거기 가서 사진 못 찍게 합니까? 그리고 주민등록도 왜 갖고 갑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지손 하나 넣으면 AI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내 집 들어갈 때도 엄지 누르면 열어줘요. 사무실도 열어줘. 선거 때 가서 딱 누르면 이거 용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백병찬 씨 맞군요. 선거하십시오. 딱 누르고 쫙 찍고 나와요. 계속 찍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보의 밑에 있죠. 밑에. 이 사람 5만 표, 3만 표 이게 다 나와요. 그걸 시가 다 찍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뭐 중국 사람들이 부정투표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보진 못했지만 그런 말이 떠도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이 선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딱 눌렀어요. 그러면 AI가 옆에 있는 경찰한테 바로 연락해요. 암호로. 경찰관이 바로 수갑부터 채요. 당신을 왜 투표권이 없는데 와서 부정선거 했느냐. 처벌하면 돼요. 부정선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 끝났어요. 끝나면 그 밑에 그 후보마다 숫자가 딱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당사무소에서 1등 간 사람, 어느 면사무소에 1등 간 사람, 면허업사무소에 1등 간 사람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당선자 아닙니까? 그거 우리나라 전국에 ARS로 따지면 거의 10분의 계산이 다 나와요. 그리고 부정 발표를 못하는 게 동사무소마다 다 이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선거 갖고 장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우리 국민이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체제로 가면 이게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헌법 1조에 국민이 모든 주권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헌정 70여 년 동안 한 번도 헌법 1조를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 헌법 7조에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여야 돼요. 대통령부터 봉사자란 말이에요. 지금은 조선시대의 왕정통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옛날 전제정치에 왕정통치에 찌들어 있고 일제 36년에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자신이 깨어나질 못하고 헌법 1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정치인 중 국회의원 이상 된 사람 헌법 84조를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에?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가 그렇게 많은데 헌법 84조 내란과 애연의 죄가 없이는 대통령 탄핵 못해요.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아무 말 안 해. TV에서 다 벙어리야. 해병대 몇 명 되는 사람들만 헌법 80조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아요. 헌법 65조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조건은 내란과 애완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 탄핵할 수 없다. 헌법 84조 하단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가는 소송조차 밀어낼 줄자에 소출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어도
탄핵 사유는 안 해요. 그것은 임기 끝난 다음에 형사처벌 받으면 돼요. 내란과 애완해제, 적하고 어떤 적을 이롭게 한 이적죄라는 적없고 내통한 뭐 여적죄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못 하는데, 대한민국의 검판사 출신이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은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요, 세상에 사람을 죽이면 형이 5년이야. 그런데 강도 상해 가두면 7년이에요. 나도 이거로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이 썩었는데 법치라고요? 국회의원들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만들면, 법을 만들면 돼. 자, AI 인공지능 그 선거 하잖아요. 그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방자치 폐지 찬성. 국민들이 90% 이상 폐지. 그럼 폐지하면 돼요. 국회의원 무보수 폐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공부, 교육 있죠? 교육 이거 전교조부터 해쳐야 됩니다. 에? 우리 딸내미가 전교조 봤더니 뭐라 하냐,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래. 요즘에 빨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전부 공산주의를 심어놔요.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니 애들이 자궁해야 돼, 좌경화되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엄청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싸우지 않는 방법.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이렇게 AI 인공지능 이걸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지고 법도 만들고 후보도 뽑고. 예를 들어서 일개 동사무소 갈 것 같으면 자기네 동사무소 동원들만 투표하면 되고, 구의 법을 만들 때는 구의 동사무소 선거에서 거기서 만들면 되고, 에? 도는 도. 그걸 전국화하면은 전국 국민 투표가 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왜 대통령 선거 같은 거를 하루에 다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 AI 인공지능 동사무소, 면사무소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달 해도 되고 열흘 해도 돼요. 열흘 동안 자기 동사무소 한 번 못 가겠습니까? 쉬는 날. 밤 12시도요. 사람 한두 명 세워놓으면 돼요. 보초. 세워놓고 12시고 3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딱 투표를 가서 딱 누르니까, 아, 백병자시군요. 아, 저 누구군요. 홍길동이군요. 나오면 거기서 법도 만들고 선거도 만들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백서위원회에 만들어야 됩니다. 영국은 헌법이 있어도요, 백서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백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우익 지도자가 나와서 막 가요. 에? 또 도지사가, 인천도 옛날에 안상수가 막 만들어놨어. 그 소홍루가 딱 나오더니 그 안상수가 투자해놓은 거 다 갖다 없애버려. 에? 그러니까 국고 손실만 나는 거예요. 저기 내가 먼저 선임자가 나하고 사상이 틀리다, 그 사람이 투자해놓은 것이면 다음 온 사람이 최소 경비로 나라 돈을 아끼면서 그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까지 돼가지고 지금 거꾸로 갑니다. 경제 10위권으로 우리가 그렇게 쟁쟁하던 나라에서 지금 팍 떨어졌잖아요, 지금. 어쨌든 근데 이거 AI 인공지능이 현실화 되려면 법제화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통령이면 바로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랑 헌법 72조에서 국민투표 그냥 개최합니다. 제 말씀은 혹여 이 구체안을 놓고 정부 여당에 뭐 제안됐거나 뭐 교감은 가진 바 있습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저작권 등록해 놓은 건데 이걸 다 내보낸 겁니다. 제가 100%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지금 북한 국가가 얼마나 웃깁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인데 북한 정권이 조선민주주의 한 적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고요.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인데 무슨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대통령공화국, 국회의원공화국, 검사, 판사공화국. 저는 우리나라에 공무원공화국이면 됐지, 국민은요 개돼지 마냥 시키는 대로 하고, 세금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고 지금 불안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가 무슨 100억씩 갑니까? 이것도 AI 인공지능 재판해버리면요 판결이 다 나와요.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딱딱딱 치면 누가 누구에 얼마를 지불해라, 누가 누구에 반대를 해라. 그리고 또 법도 얼마큼 나쁘냐면, 여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차끼리 부딪혔습니까? 이렇게 부딪으면 이건 2~8이야. 당신은 20% 책임, 이쪽 80%. 이렇게 부딪히니까 당신은 5대5야. 50%야. 우리나라 민사, 형사 이 모든 법도 교통법처럼 해야 됩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막 묘상하게 쳤어요. 어쩌다 이겼어. 그럼 사기 친 놈이 무고죄로 걸어서
그냥 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자 독식이거든요. 앞으로 법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다 무시하고 AI 인공지능 투표소에서 거기서 법을 국민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 직접 국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100% 자유 직접 국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전부 민주주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 쓰기 싫어서 그냥 쉬운 말로 100% 국민주의를 하자. 그냥 직접 국민주의, 예, 자유 국민주의. 이것이 저의 이제 정치 철학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개국 이래로 매일 조선시대부터 싸우다가 일본한테 나라 뺏겼거든요. 그동안 전부 정치인들이 싸우다가 나라를 망해먹은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제 박사님 얘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직접 민주주의, 직접 국민주의. 국민주의. 우리가 대제도를 만들어놨던 거는 간접민주주의 산물이거든요. 간접민주주의는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 직접 민주를 하자고는 자칫하면 광장주의가 판치는 거 아니냐? 아, 그게 광장주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촛불이 광장주의거든요. 촛불의 광장주의인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온 동민이 참석하는 이거는 직접 자유국민주의가 되죠. 그렇게 선동정치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동해도 소용없어요. 국민투표에 딱 붙여가지고 동사무소에 딱 해가지고 동사무소에다 결과대로 나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는 국가 백서로 정해버려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도 그 사람은 국민이 만든 백서대로 가야지 지 맘대로 좌회전 우회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화가 조금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이제 느낀 말씀하세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한번 그 염려를 해보는 게 야, 너무 이게 파시스트적 극우 아니냐? 정치적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극우다 얘기하는데 저는 극우지만 우에서 극우 같은데 우지만 저는 최고의 진보입니다. 최고의 진보는 뭐냐? 국회의원들에게 위탁민주주의 했잖아요. 대통령하고 누구에게 위탁민주주의 했는데 위탁민주주의 하지 말고 동사무소 단위로 선거 투표소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법도 만들고 거기서 투표도 하자 이거요. 그러면 그 동민이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익도 안 해요. 좌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이것을 우파 정권에서는 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이재명 같은 거 사스 같은 거 치우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리 하나 불바다 만들려고 한 거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그건 물러가라고 하지 않고 사드 갖다 놓은 걸 갖고 철수한다? 무장 해제한다? 지금 주한미군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 것 같습니까? 언제 북한은 10년씩 군대 생활해요. 북한 특수부대들은요. 지금 내가 볼 때 남한 군대를 못해요. 다만 나는 그래도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전 좋아합니다. 군사작전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까운 샤론도 우리나라 금방 공산화될 거라 그래요. 그런데 샤론 분이 야 공산화 안 된다. 미국이 있는 한 공산화 되질 않아. 야 핵 만들면 어떡할 건데. 김정은이가 남한에다 핵 한 방 쐈다?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 먹으라고 세상이 북한은 다 없어져 버려요. 핵 있으나 마나 그건 무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AI 인공지능 투표소만 만들면 전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야가 싸우고 광장정치 다 필요 없습니다. 떠들 필요가 없어요. 촛불로 떠들 것도 정광훈만에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동사무소 투표만 하면 이거는 국민이 찬성해. 이거는 반대. 우선 독일도요. 독일식으로 교육을 바꿔야 돼요. 무슨 대학 가는데 전 과목을 다 해야 됩니까? 나 한의대 3년 더 주는데 안 다녔어요. 지금 머리 좋은 애들도 영어 때문에 6년 졸업하고서 한의사고시 떨어져요. 토플 때문에. 무슨 한의사가 한문을 몰라갖고 지금 미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소리야. 독일식으로 가자. 이거 독일식 교육 방침도 동사무소에서 국민투표 해보세요. 그거 알렌 하라고 그래요. 사람 하나 왜 안 낳는지 아세요? 애를 하나 낳으면은요. 그 아이 교육에서부터 대학 진학에서부터 취업까지 그 부모는 완전히 징역을 살아요. 독일처럼 하면요. 대학교 가래도 안 가요. 독일은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고 인구가 3,000명이 많지만
거의 1년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 하나 나면은 없는 돈을 팔아야 되고 빚을 내야 되고 학생들까지 졸업하면 빚을 가지고서 사회 진출해요. 거기다 취업도 안 돼. 그런데 독일은요, 고등학교 졸업반 되기 전에 100% 취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지만 기업체에서 당신이 우리 기업에서 하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 독일은요,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안 다니고 4년 동안 회사에서 자기 이걸 숙련시키면 수입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고등학교 나와갖고는 안 돼. 대학 나온 놈이 해야 돼. 그것도 연고대, 스카이대 나와야만 존자리 들어가요. 이 학력제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일본이 우리를 식민통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한 가지만 잘하면 박사학위를 주면 돼요. 예를 들어 유대도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 됐죠? 독일 같으면 유대우도 홍수환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냥 복싱 박사를 줘버려요. 그럼 복싱 박사 받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도장 안 차려요. 대학교에 가갖고 복싱부를 만들어서 유재도 홍수환을 갖다 그냥 여기다가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되는데 우리 한국은요 전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부분의 것들은 미국 중심주의를 말씀하신 거고, 예. 일단 교육 시스템의 일부를 좀 말씀하신 독일입니다. 독일 거를 벤치마킹 하자고 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좋은 건 다 가지고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근데 그 한반도 지역이라는 게, 예. 자 이제 대중국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대러시아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저 위에 있는 대북 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예. 이런 부분에 걸 한번 좀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친미주의자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권도 일본 수상한테 뭐라고 한지 혹시 아십니까? 니네들 독도 갖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본 그 총리역 일본에서 북한 바이든 정권한테 항복을 했어요. 뭐라고 항복했느냐?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가 우리 거라고 아무리 해쳐대는 데는 바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독도가 우리 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이걸 일본 놈이 내 거야 그러니까 왜 내 거라고 그래요? 대마도도 그게 거북선을 만든 곳이고 이순신 장군이 23평이 아니라 17년 더 산 곳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대마도에서 17년 더 사시고 그것까지 눌러 살았기 때문에 조일 평화가 200년 이상 지속됩니다. 일본 애들이 그쪽에 이순신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오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운양호 사건 났을 때 겨우 애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는 오키나와도요. 이게 삼별초 김병충이 세운 거예요. 유구왕국이에요. 오키나와란 말은 일본 발음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유리유자 공구자 유구왕국이에요. 그래서 조선조까지 거기가 다 조공을 우리 아들에게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2차 대전 때 일본 놈들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단군 역사 6600년을 잘렸어요. 단기 5천이 아니에요. 반고환인 단군께서 다 우리 조선을 세운 나라가 BC 8937년 플러스 지금 2023년 하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그 일본의 이마이시리부터 잘못된 그걸 배워가지고 그들이 스카이대 뭐니 하면서 전부 우리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는데 이거 찾을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은요 17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팔레스틴 땅 타줬어요. 지금 미국은 동북 삼성 있죠? 그거 고구려 땅입니다. 연해주 고구려 땅입니다. 우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소련의 일부였던 키르기스탄이 뭐 탄자 드는 나라 있죠? 탄자 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요새 아세요? 그 사람들 역사에 보니까 그분들이 단군의 자손이에요. 우리 단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주국이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인이가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종주국인 우리는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일본 애들이 역사를 잘라내버려서 우리는 몰라요. 토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AI 인공지능 이걸 하고 역사를 회복하고 어떻든 간에 이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AI 인공지능 컴퓨터 이거 있죠? 예, 저 AI 인공지능 투표소만 만들면 게임이 다 끝납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고요. 모든 주권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AI 인공지능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만들어버리면 프로그램을 던져요. 일본은 일부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내국인끼리 안 싸워요. 내가 지금 여기 김갑돌이하고 나하고 재판할 일이 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 딱 놓고 내 거 치고 저쪽 거 치고 조건을 쳐요. 치니까 거꾸로 나보고 저쪽에다 1억을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는 변호사 잘 높은 자리 했던 사람 사면 이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10년씩 가고요. 지금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고요. 진짜 아주 간신 뭐같이 나쁜 놈들은 희희낙낙하고 법을 이용해서 변호사 힘센 놈 이용해서 남의 재산 탈취하고 남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AI 인공지능 딱 때리니까 내 저 사람 1억을 물어주라거든. 그거 어떻게 돼요? 찾아갑니다. 내가 1억을 줘야 되니 한 8천 주고 합의합시다. 그러면 1억 받을 거 8천만 줘도요. 재판 안 합니다. 재판 누가 좋아합니까? 워낙 억울하니까 재판하는데 이 변호사 놈들이 100억까지 받으면 뭐예요? 건당. 그래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전관예우가 무슨 전관예우야. 말도 안 되지. 대한민국은요. 지금 뭐냐. 법조인 공화국이에요. 검판사는요. 탄핵도 못해. 한번 뱉어놓으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앞으로 AI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요. 국민들끼리 쳐갖고 재판이 끝나. 서로 싸우지 않아.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이 싸우지 않는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로 법을 만들면 국회법 받고 싸우겠습니까? 저 개 같은 진짜 개맛도 못한 국회의원들한테 왜 우리가 위탁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검사 판사가 똑바릅니까? 그들도 밥 먹고 똥 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IQ 뭐 자꾸 애우기 잘하는 사람 애워갖고 사법고시 얼마든지 해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이 잘못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올바른 사람도 사법고시나 뭐 로스쿨 가지 않으면 법관이 못 되거든요. 나보고 법관하라고 하면요. 나는 변호사 해가지고 검사 판사를 계속 고소 고발해갖고 뭐가지 자르겠습니다. 검사 판사가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 자리요. 내가 보니까 판사들은 그래도 좋아요. 검사들 또 경찰 진짜 나는 뼈저리게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투표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법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 백서위원회를 만들어 거기다 올려놔요. 그러면 나중에 좌빨 정치인이 오든 우빨 정치인이 오든 대통령이 우빨이든 좌빨이든 따질 거 없어요. 국민이 만들어 놓은 그 백서대로 쭉 가면은 국민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주한미군 갖고도 싸울 수 없어요. 국민투표합니다. 그 국민이 딱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라고 하는 사람은요, 극좌 빼고 별로 없어요. 보나마나 하자 이거요. 국민투표로 앞으로 동사무소도 하자 이겁니다. 그게 저의 정책이고 저작권도 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걸 시행한다면 내가 저작권 등록원 사건이에요. 그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저 이쪽에서 줄을 서서 내가 덕을 볼까. 저쪽에서 줄을 서서 덕을 볼까. 이런 개돼지 정신을 가진 국민이 많은데 정말 우리 민족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게 예. 뭐 자존을 얘기하고 자주를 얘기하지만 예. 지금 어쨌든 간에 뭐 4대주의를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뭐 친미주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4대주의의 한 켠에 늘 켠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예. 과거 우리가 뭐 이제 존원 4대, 존명 4대 이런 예. 시절이 있었어요. 고려와 이조를 거쳐오면서. 예. 근데 중간에 예. 참 친일이라는 부분의 것들이 아주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있죠. 지배를 받았으니까. 예,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잠깐 과거의 매너리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예. 야 이건 어느 정도 이제 털어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저도 지금 와서 우리가 친일을 따지고 용공을 따져가지고 다 숙청하고 다 죽이면 국민들이 지금 피비린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쯤에서 모든 과거는 다 덮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국민투표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백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가자. 그러면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의견이 틀려도 싸움 안 해요. 나부터도 주한미군 철수를 참 나는 절대 반대거든요. 그렇지만 국민투표에 붙여봤더니 이제 철수하라고 해. 그러면 저는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돼요. 대다수의 민주주의의 다수결론칙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게 저야말로 누가 보면 나보고 극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해결됩니까?
히로시마 원폭이 없었으면 일본 국왕이 항복했겠어요? 미국 때문에 항복했고 미군이 5만 4천 명 전사자가 나면서 우리나라를 구워줬고요. 우리 시대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나오는 밀가루, 우유 그런 거 다 좀 먹었어요. 예? 진짜 광냉이죽도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예?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미국 원조로 우리가 귀하에 허덕일 때 얼마나 덕을 받습니까?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군신 유의라고 그랬어요. 정치 용어는 조직폭력배 깡패들의 용어가 아니라 정치 용어입니다.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예. 조광조 선생님 후손도 아주 그냥 처참하게 할아버지가 당했잖아요. 예? 그 제자 할아버지가 또 우리 할아버지고 다 이런 대학자들은 목숨 걸고 자기가 그냥 새밥이 되도록 다 몸을 조사도 조광조 선생은 다 몸까지 뼈까지 조사다 새한테 먹여가지고 시신이 없어요. 그러게 이렇게 서로 지금 만나도 다 조상들의 그 피가 내려오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겁니다. 옛날 정치인들은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정치를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부 당리당략 진놈들 300명 국회의원들 영광을 해서 국민을 다 그냥 개돼지 취급합니다. 이거 없앱시다 이제. 백병찬 얘기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다 그러면 헌법 72조로 국민투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바로 폐지해버리고 주한미군 철수 다 딱딱 잘라버려요. 퀴어축제 딱 잘라버려요. 우리는 도덕 정치를 해요. 우리 한국은요. 동방 예의지국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냥 한국 가면은 예의 바른 나라로 알려졌는데 지금 예의가 있습니까? 예의도 없고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그냥 모든 싸움이 끝나고 친일이고 정복이고 더 따지고 묻지 말자 이겁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만 10개월 동안에 그 대외 정책을 쓰는 것은 매끄럽게 잘 가더라고요. 근데 유독 안 풀리는 거는 반일 감정은 여전히 안 풀리다. 이 중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일본도 좀 사과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친일파들도 있지만 내가 한국의 지도자라면 일본한테 분명히 얘기할 거야. 니네들도 이마 그 많은 사람을 임진왜란부터 몇백만 명을 죽여놓고 그 잔혹한 짓을 했는데 니들 지금 와서 죄가 없다고? 막 백배 사죄해. 저는 일본한테 정당하게 국가적 배상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용서를 하되. 제가 알기로는 저쪽은 이제 내각제가 되기 때문에 자주 이제 수상들이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사실 사과를 요구했어요. 또 바뀔 때마다 사과를 했어요. 근데 우리 가장 이제 국제법 한번 사이에서 들여다보면 일본은 배보상을 어떤 걸 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일단 그 지금 가장 쟁점이 일본군 위안부인데 일본군 위안부한테 배상이 됐든 보상이 됐든 제공해야 될 당사국은 우리 한국 정부다. 근데 이걸 지금 유기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일본에도 책임을 물으면서 때로는 넘어갈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편은 일본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그 당시 정치인들도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왜 일본이 쳐들어오더라 그걸 놔둬요? 그때 뭐 김성일 누구 여러 가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신들이 선조하게 말을 했지만 선조가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율곡 선생이 군사 10만 명만 만들어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에서 10만을 보내가지고 명나라 신종이 10만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순신이 거북선만 갖고 저 명량해전 갖고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 반도는 일본 군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나라 신종이 꿈을 꾸고 자기는 명나라 신종은 전생에 유비했었고 관우는 사람이 못되니 관우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선조가 조선의 왕이 됐으니 왕이 됐는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 형님 조선에 10만 군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 꿈을 꾸고 신종이 10만 명을 우리나라 보내서 일본에게 나라를 임진할 때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관우상을 지금 동묘에다 만들어 놨는데 어째 관우상 동묘를 문을 쳐닫아놓고 있는지 이거는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예요. 중국도 고마운 게 많아요. 관우 신상이
그래서 관우가 그 당시에 그 선조 꿈에 나타나서 신종에게 얘기해가지고 군사 10만 명이 왔고 그 10만 명 때문에 조선시대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응? 그리고 6.25 때에도 미군 5만 4천 명이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미국을 미국놈 나쁜 놈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믿을 놈 못 된다고 이렇게 좌빨들은 얘기하는데 국가이든 개인이든 사람 의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한테 잘한 나라한테 우리가 왜 그렇게 물러가라고 그래요? 저는 미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마운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한 수 더 뜨는데 여기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네. 예, 제가 19대 대통령 출마 선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요. 한국은 미국과 이국가 이체제 연방제를 가자 이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50몇 개 주로 편입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굴종입니다. 미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이국가 이체제 연방제는 뭐냐? 한국 사람이 미국 가거든 덮어놓고 그 자리에서 여권도 내주고 영주권에 시민권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미국 가갖고 내 나라처럼 살면 돼. 그런데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미국도 한국에 오면 미국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한국 법을 지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통일 그냥 돼요. 왜? 우리가 미국 여권 가지고 실향민이면 북한 가봐요. 김정일이 손 못 댑니다. 미국은. 그러면 그게 왕왕하다 보면 미국이요 금세 통일돼 버려요. 그리고 미국의 화력 있죠. 나는 그런 거예요. 지금 38선 있죠. 거기. 오키나와에게 핵무장 있죠. 다 갖다 놔요. 우리가 핵을 쏜 적 있습니까? 우리 한민족은요. 말년의 역사를 가지면서도 우리 한민족은 1300번 반고하니 때문에 외침을 당했고 또 황금당군부터가 지금 900 몇십 회 당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이나 중국 쳐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우리나라에는요 미국의 화력 다 갖다 놔도 괜찮아요. 저 38선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뭐 중국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얘기는 하나 잘했어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저쪽보다 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군사력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안 해요. 군사력 가졌다고 우리가 합니까? 미국이 군사력 있다고 우리같이 약한 나라 뺐습니까? 미국이요. 과거 우리나라 그 당시 메거다 당시에 한국 흡수하면 흡수해요. 흡수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나라 흡수 안 된다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어느 나라 쳐들어간 거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이 약할 때마다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나라 뺏기고 얻어친 거예요. 그 바람에 얼마나 환학년 이런 거 하면 지금 가슴 아프거든요.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나라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없는 놈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번 20대 총선 당시요. 예. 종로에서 출마를 출마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고집합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19대 때 한번 나가봤고 21대 나가봤는데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기자님들이 이낙연, 황교안만 찍지 나머지 우리 후보는 이렇게 쳐다보고 웃어요. 웃어. 박원순이를 길에서 만났는데 비웃는 눈빛이 다 보이더라고. 저거 되지도 않는데 저는 왜 저렇게 떠들고 다녀? 박원순이 내가 만났어요. 내가 후보 시절에. 예, 마이크 들고 하는데 나를 격려하는 쪽도 아니고 아주 비웃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비명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듯이 대한민국은 큰 정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3월 8일날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당대표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예. 사람 이름까지 누구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은 뭐 지금 어렵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예. 당 대표가 되어야 할 예. 사람의 품격, 예. 덕목 예. 어떤 사람들이 돼요? 일단은 저는 한미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자유시장 경쟁을 하는 사람이고 너무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예. 지금 후보자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눈에 썩 드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건 좀 사람은 이름을 한번 거론하면서 좀 여쭤봐야지 효과성이 있을 텐데. 예. 나경원이가 저렇게 도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나경원이요. 나경원 하면은 그렇죠. 그분은 좀 어느 분은 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이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동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도 검사인가 판사 출신 아니에요.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거 예언에 죄값이 탄핵할 수 없다 하는데 왜 했습니까? 이거는 이정미란 여자가 박근혜 대통령은 우연이다 합헌이다 이것만 결정해야 되는데 천하의 나쁜 여자가 그 여자예요. 5천만 국민이 찝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누가 자기 보고 파면할 권세 줬어요? 파면할 사람 없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박근혜는 헌법 84조를 위반했으니까 합헌입니다 했을 때 국회에서 헌법 65조에 따라서 이 절차에 의해서 박근혜를 파면한다 팔 수 있는 국회인데 이 국회 빈신놈들이 그 권한을 이정미 한 여자한테 다 줬어요. 이렇게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탄핵에 동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된다라면은 예. 윤석열은 박근혜를 잡아놓는데 예.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그 당시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든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뽑았었습니까?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이대로 가야지. 지금 문재인 때마냥 북한 퍼주기식이나 하고 김대중 때는 퍼주기식 하면은 북한은 지금 돼지도 바짝마다 갈비뼈가 나오는데 그런 가지고 핵만 만들어서 이남 치려고 들거든요. 그거 만들어 봤자요. 우리나라 6개월이면 북한보다 훨씬 앞서요. 이대로 2년만 더 가면은 대한민국은 중국도 손 못 대고 일본도 손 못 댑니다. 우리 화력은 지금 세계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는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지금 당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왜 그리 가느냐. 그래도 미국과의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든 간첩도 잡잖아요. 북한하고 통일하는 건 통일이고 간첩은 끝없이 잡아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쪽 문재인 정부는 안다고 한 부분이지만 예. 핵 보유국이 거의 뭐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예. 그럼 우리도 이제 대칭해서 예. 그 핵 보유를 전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저는 예? 미국이 바보냐. 네. 북한 정도 없앨 수 있는 화력은 이미 한반도에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각자 공유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동안에 미국은요. 어느 정도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차에서 김영 둘이 다 투양은 없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하고 대화한 것까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흡수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정보망은 엄청나거든요. 그 북한에서 핵 그거 재래식 그거 지금 저 현찮은 거 만들어서 북한 쏜다고? 아니면은 뭐 여기 38선 열렸으니까 특공대가 내려와서 한국을 점령한다고? 그렇게까지 미국이 무능한 나라는 아니다. 뭐 행정부는 뭐 국민의힘이 장악을 했다 치더라도 예. 저쪽도 입법부의 권능을 아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한테 묻는다면 답을 드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헌법 72조에서 나는 국민투표 해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여소야대 아니에요. 여소야대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야당 뜻대로 가는 거예요. 헌법 72조에 대통령에 막강한 권한을 줬어요. 왜? 국민투표를 개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좀 좋지 않은 건데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국민투표로 묻자. 당신의 입법보다 더 권한이 생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투표다. 그 국민투표를 열어가지고 국민투표 결과대로 하면은 야당이 아무리 세력이 커도 국민투표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쪽은 지금 이제 보통 3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항상 갖고 가요. 갖고 가죠. 예. 또 그 뒷배경에 민노총 있죠. 예. 전교조 있죠. 예. 여기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그 의원군은 있습니까? 지금
태극기 세력들은요 보통 양순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없애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 72조에서 국민투표로 잘라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를 통해서 하면은요 선관위가 이게 전부 조작하는 놈들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듯이 동시사무소마다 AI 인공지능 컴퓨터로 하는 거 만들어서 동단위, 면단위, 읍단위대로 법을 만들자 이겁니다. 투표를 그렇게 하게 되면요 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선관위 건물 다 해체해서 집 없는 사람들 다 건물 돌려줘 버리고 선관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노동운동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원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공업국가로 가면서 성공했잖아요. 우리는 수출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노조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앞으로 국민투표로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국이 요거만 하면 세계 최고가 된다. 그리고 한국은 200년쯤 민주주의가 앞당겨진다. 한국 사람은요 천재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도 수학을 못하거든요. 내가 수학 못하지만 다른 거 천재적인 게 많잖아요. 영어를 잘해도 또 영어 박사를 만났더니 자기는 다른 건 또 못해. 그 사람은 다 저마다 눈질 막대기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뿌리 달린 놈은요 호랑이 같은 발톱이 없고 호랑이 사자가 발톱이 있으면 뿔이 없어요. 그 각자 묻히어요. 이걸 아까 같이 국민투표에 붙여서 독일식으로 하면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가. 그리고 한 가지만 잘해도 그림 갖고 학사 석사 논문을 받아요. 그렇게 30년이 흐른다면 노벨상은요 한국 사람이 다 탑니다. 한국 사람 따라올 머리가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뭐 지역구 출마는 아니지만 지역구 출마 안 해요. 제가 이제 21대 요번에 등원을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까지 있었던 기득 정치인과의 대비해서 예. 나는 최소한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 어떤 것도 수 있어요? 전 정책입니다. 지금 보세요. 정치인들이 표 달라고 할 때 그랬는데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한 정치인 보셨습니까? 문재인 뭘 하겠어요? 무슨 뭐라고 해놨는데 그대로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는 갖다 몇 번씩 해냈는데 나 믿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원 박사 같은 사람 왜 가둡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서 비석은 닦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정말 안 갔거든요. 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예요. 전두환 때 살기 참 좋았어요. 그때는요 112 걸면 3분 안에 경찰이 왔습니다. 김영삼 때 112 걸은 나한테 조폭이 8명이 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데 내가 8명이 겁나는 게 아니라 나 주먹 잘 쓴다. 나하고 붙어볼래? 그러니까 그놈이 못 덤비더라고. 그래도 날리려고 그 당시 내가 너 가만히 있으자 도망가지 말고 자식아. 그 112 걸으니까 40분 만에 와요. 김영삼 때는 112 걸면 40분 만에 오고 지금 자식들은요 이번에 그냥 해도 그냥 쓱쓱 오고 가요. 이 경찰들이 사명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만 싹 깔아야 됩니다. 미국 경찰처럼요. 미국 내에 있을 때 보니까 해양 구조대가 나왔는데 깜깜한 밤인데 한 30m 될 거예요. 거기로 막 딱 오더라고. 오더니 내가 거기 탁 따라가 봤어요. 그 유튜브 올려놓은 거 있어요. 오더니 그 높이가 30m 되는데 그 어두운 밤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거 그거 하나 딱 떨어뜨리더니 거기로 그대로 그냥 펑 떨어지대요. 덩치도 이만한 사람이. 미국 경찰들 구조 같은 거 하나 보면요. 한국 사람 못 따라가. 그 사람들은 죽어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은요. 위급하면 나타나지도 않아. 자, 우리 이제 정치인 예. 백병찬이라는 사람은 이제 비상 중에 있고 예. 아직 이제 두각을 나타내진 못한 반면에 예. 이제 본연의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예. 의술인으로서의 백병찬 예.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파킨슨을 고친 사람 없잖아요. 뉴게릭을 고친 사람 없고 간질 고친 사람 없는데 어이 백병환 할아버지가 이제 15대 할아버지가 이제 세계 최초로 수술하셨고 그 수술을 우리 아버지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때쯤 되니까 양의학이 발달돼서 그 환자들이 우리 집에 안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술을 직접 안고 아버지 조수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9살부터 침을 놔갖고 수십 년을 놨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꼽추를 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부천에 있는 삼신당 한약방 거기 강 원장님이 나한테 파키스탄 환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 조수로 평생을 살았지만 우리 집에 파키스탄 환자 치료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파키스탄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강 원장님이 자기 형님도 나한테 치료받게 해야지 자기도 치료받으니까 불치병만 나면 저보고 고치라고 보내요. 그래서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파키스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저 백청재가 하면 할 수 있어 해봐 경상도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먹 대저몇개식으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꼽추 피던 그 침법을 딱 사용했더니 이 양반이 좋아진 거예요. 그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뭐라 그러느냐 파키스탄이 없어졌거든요. 파키스탄은요 낫고 안 나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뇌에 하얀 흔적이 있어야 파킨슨 판명이 나와요. 중풍하고 비슷한데 중풍은 선이 하나 맥혔던지 터졌던지가 중풍이고 이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이 하얗게 나타나요. 그러면 파킨슨 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금침 맞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찍으니까 파킨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파킨슨 없다고. 그럼 왜 옛날에 파킨슨 줬느냐? 그러니까 오진했습니다. 이 건이 현대아산 2건, 전주 예수병 한 건 3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금침은 내가 돈도 비싸게 받거든요. 그랬더니 파킨슨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 도로 달라고 그러는 사건이 3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든 나는 5살부터 한문을 배웠고 9살부터 내가 침을 놨고 우리 집안에 세계 최초의 의사 수술을 했던 한방 그 집안이고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꼽추를 폈기 때문에 그 꼽추 친을 가지고 24년 3년 된 뇌계리 환자를 내가 치료해줬더니 일어서서 동백아까시 다 불러요. 제가 그것도 체험했고 외국에서 7년 동안 달달달 떠는 것도 그 자리에서 침나서 혼자 걷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록이 있어서 제가 특허도 17개 있는데 또 이번에 배도 만들어서 해놨지만 직접 그런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왜 가담하느냐.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여야가 싸우고 남북 이념 동서 갈등으로 싸우기만 할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한다면은 내가 협조할게요. 그럼 동사무소 만들어 놓고 딱딱 조용하게 그냥 여유롭게 법을 만들어 갖고 백서에 딱 놔두면 앞으로 아주 불안당 같은 놈이 대통령 해도요 백서를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빠듯이 가야 돼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이 없어요. 그런데 백서위원회가 있어서 영국은 건재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서위원회가 없어서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유턴 해버리면 거꾸로 갑니다. 자, 이제 이 대담의 마지막으로요. 메시지 형태의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는 국민의힘에게, 또 하나는 민주당에게, 또 하나는 대국민에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은 내가 볼 때 대부분 역사관을 달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관을.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이 얘기를 여기서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스카이 대학에 교수분들이 좌익화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보면요 고졸들은요 그렇게 좌익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고졸 이하에도 뛰는 애들은 누구냐? 노동운동하는 애들. 걔들이 잘못된 노동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슨 기업주를요 그냥 악마로 취급해. 여러분 기업도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기업을 죽이는 이런 노동운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정희 같은 여자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나왔다고 미싱상가 하면서 계속 노조는 앞섰거든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 말을 하나 빌리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전부 양아치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자 김영삼 대통령, 자 군인들이 최고 엘리트예요. 지금 지만원 박사도 보세요. 군인들은요 외국 유학까지 하고 영원히 뭐니요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들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군인들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육사 교육 받았죠. 그 사람들 미국 이런 데가 다 유학했죠. 그 사람들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국력이 세셨습니까? 응? 김영삼 민주한다 하면서 IMF 나라 망친 거예요. 김대중 때 30대 대기업 다 팔린 거 아세요, 여러분? 삼성도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70 몇 퍼센트가 팔렸어요. 국민의 95% 다 언제? 김대중 때 팔렸어요. 그런데 내가 종로로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뭐 중구청에 나온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보릿고개를 기약합니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해결했습니까? 응? 경부 고속도로 반대한 게 김영삼 김대중이에요. 그대로 해서 우리가 공업한국 안 만들고 고속도로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삽니까? 우리 시대는 국가에서 돈도 주잖아요. 용돈 다 줘서 살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공업한국으로 가서 그렇지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돼지도 지금 갈빗대가 없어요. 갈빗대가 다 보여요. 돼지도 굶어서. 북한에다 줄 때는 양식을 주고 그래야지 달러 주면 안 됩니다. 달러 주면 핵 만들어요. 핵 만들어서 못 써먹어요. 그 핵 써갖고서 우리나라 점령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지금 현재 군사력으로도요 한국한테도 작살나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 한국에서 이번에 드론 보냈잖아요. 걔네들 조잡한 드론 보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쓸만한 거 보냈거든요. 그놈이 두 대가 싹 들보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100명을 숙청했단 말이 있어요. 북한에. 북한 애들 까불어 봐야 이남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도요. 저는 용공주의자가 많다고 봐요. 예. 특히 검사, 판사, 스카이대 출신들 그 사람들은 지하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북한을 동조하고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저는 나라가 바로 되려면 국회의원들한테 기대할 게 없고요. 지금 장차관한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종북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차라리 순수 국민들이 저는 더 옳다고 봐요. 국민투표,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국민투표 만들어 놓고 제발 거기서 법을 만들자 이거요. 그러면 그걸로 만들어 놓아야지 국회의원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합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왜 특권을 줘야 돼요? 그 남는 돈 가지고 우리가 복지 생활하면 돼요. 그럼 놀고도 우리나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제 마지막 하시는 부분의 것들은 네. 내가 정치를 하는 이것 때문이다. 네. 이런 쪽으로 좀 같이 맞추죠. 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헌정 70여 년 동안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 누려보셨습니까? 아니 군대 가고 세금 내고 이게 우리네 권한입니까? 우리는 의무만 했지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저는 갖자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지방자치 폐지할 거냐 말 거냐, 동성애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자기 부모는 지금 다 저기 어디요, 양로원 갖다 집어넣어놓고 개새끼만 끌어안고 말이요, 개 병원 있고 개 납골당 있고, 이게 나라입니까? 개는 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개는요 집안에다 키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더러운 거요, 호랑이가 만약에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럼 뼈몇 사이사이에 있는 것은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파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뼈가 남았을 때 개가 다 뼈를 먹어치는 겁니다. 마지막 청소번에. 그래서 자연에서는 개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없어도 돼요. 왜 개를 안고 다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요, 아들 딸 낳아서 자식 키우세요. 지금요 인구 절벽으로 나라 망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 등등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지킬 군인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꾸 공부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 나왔을 때 저 같은 사람 키워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요 두 정당 있죠,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도 큰 당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 당도 마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갔으면 옛날에 갔지. 왜 안 간지 아세요? 마음이 안 들어서 안 갔어요. 그런데 왜 가느냐? 거기로 가야만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네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꾼다고 하면 난 아낌없이 나 이름 날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나라가 1300배 해침 당하고 이마크 얻어 터지고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나라 돈 도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럼 되겠습니까?
자, 이제 고생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병찬 박사와의 대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를 이끄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 갈등과 정치 분열을 어떻게 통합해낼 수 있을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치의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양극화된 양당제로 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명하복 관계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윤핵관들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가 하면, 야당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자범 사실을 정치범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 대 반민주로 표상되는 태행적 정치 균열이 재등장하고 대결적 정치 동원이 심화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와 국회법대로라는 슬로건 하에서의 일방적 독주 정치입니다. 더 많은 생산은 기업의 목표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치나 민주주의의 목표일 수는 없다는 점을 오늘의 대담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나운서 신지희였습니다.